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소육국 소속 교육청소년과 여성가족과 모현시립도서관, 영등시립도서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하나 교육지원계장, 최강만 대학협력계장, 심선미 청소년복지계장, 김선미 평생교육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육과 청소년 지원에 대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 총계는 지난해보다 27억 8,155만 7천 원이 증가한 53억 4,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주요 요인은 교육발전 특구 선정으로 도교육청비 22억 6,432만 원과 도비 9억 원이 반영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20억 696만 3천 원이 증가한 142억 7,83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과 증감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 중간 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이 6,600만 원 감액된 이유는 계속 사업인 익산형 다이롬 고교 역량 강화 사업을 교육발전 특구 사업으로 이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교육경비 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하단의 공공형 방과 후 학습과는 올해 12월부터 도시개발과에서 교육청소년과로 이관할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422쪽입니다. 교육발전 특구 조성 사업은 교육청소년과 관련 부서 원광대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돌봄기관 방학 중 급식비 지원은 돌봄센터 직영 1개소, 민간위탁 6개소에 대한 방학 중 급식비로 도교육청비 2,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익산형 1인 1재능 프로그램 운영은 도교육청비 2억 원으로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5천만 원, 도서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1억 원, 다이롬 주말 스포츠 교실 운영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익산형 다이롬 고교 역량 강화 사업은 고등학교 18개 교회 지원 사업으로 도교육청비 7억 원, 12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고장 바로 알기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중학교 1학년 시티투어 사업비로 도교육청비 5천만 원, 도비 1억 원, 12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 배움 공간 환경 개선 사업은 관내 고등학교와 지역 배움 공간 개선 환경 개선 사업으로 도교육청비 3억 원, 도비 7천만 원, 12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익산시 원광대학교 익산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원광대학교에 16개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도교육청비 8억 8천만 원, 도비 7억 3천만 원, 12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교육발전 특구 홍보 및 성과 확산 사업은 교육발전 특구 홍보 동영상 및 홍보 물품, 선진지 벤치마킹 등 추진 사업으로 도교육청비 1억 원, 12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교육 인프라 구축 예산액 증가는 계속 사업인 글로벌 인재 양성 원어민 화상 영어 교육 사업의 세부 사업관 이관 때문입니다. 427쪽 상담 부분 청소년 문화의 집 물품 구입비는 읍면동 발굴 사업으로 컴퓨터와 제습기 구입비입니다. 428쪽 상담 부분 성문화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1,300만 원은 냉난방기 화재 위험에 따른 전기 공사비입니다. 지침에 따라 중간 부분 청소년 쉼터 운영과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운영에서 시비 부담금인 사회보험료 및 퇴직 적립금을 삭감하고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으로 8,100만 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2년간 30억 원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 복합문화센터 기능 보강에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소년 문화의 집 방수공사는 옥상 방수공사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청소년 행사 지원은 청소년의 날 기념 행사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사례관리사 지원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정책사업관 이관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 평생학습관 운영 사업에 문해교육센터 기간제 근로자 4시간 급여 1,346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8조 성인 문해교육 운영 및 지원 사업은 3,728만 2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은 1,4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중간 부분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보조 사업은 2024년에는 추경 예산에 2,485만 원 편성하였으나 25년에는 본 예산에 2,99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익산 평생학습 축제 행사 실비는 지난해 대비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혜하시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중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 페이지 425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지금 효문화 도시 조성에 있죠? 네. 예, 근데 2023년도를 보니까 네. 행사성 사업 평가에서 62점을 맞았어요. 네. 그래요? 좀 점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 행사 2023년도 행사성 사업 평가를 과장님 모르시면 파악을 못 하시면 어떡해요? 62점으로 미흡을 받았어요. 네. 이 정도면은 사업을 계속 지속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파악을 못 하고 왔어요. 몇 점 맞은지도. 죄송합니다. 제가 평가까지 점수는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에 있는데 이 효문화 도시 사업에 사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조금 같이 합병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몇 개 없어진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만드는데도 네. 효문화 네. 도시 책을 만드는데도 뭔 성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성과 이런 걸 확인 안 해봐요? 확인 다 합니다. 저희가 성과 평가를 다 하고요. 이 안에 이제 한 가지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원래 9개 정도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6개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 자료에 112쪽 한번 보세요. 네. 거기에 보면은 네. 이야기 할머니 네. 양성 파견부터 네. 나눔 문화 축제 캠프, 효실정 사례 그런 것이 공모되어 있어요. 네. 네. 있죠? 네.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고 나면 만족도를 쉽게 말해서 확인 안 해보세요? 저희가 확인하고요. 이제 현장도 저희가 한 번씩 나가 봅니다. 근데 이제 확인했는데 어떻게 이런 나왔어요? 사업들이 개별 사업들이 다 미흡을 받은 게 아니라 또 다른 여기에서 없어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업이 미흡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금 이야기 할머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양성을 해서 어린이집 교사로도 그 이야기 할머니 교사로도 나가시고 그 실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들 해서 만족도를 네. 꼭 하셔야 돼요. 네, 계속 사업이라고 이렇게 예산만 올리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죠? 네, 예. 그리고 페이지 517페이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 행사를 한번 보게요. 그거는 저희과 사업이 아닌 것 아니에요? 같습니다. 예. 네, 네, 네. 그래요? 예. 예, 알았습니다. 네, 관심 좀 가져주세요. 네. 네. 최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지시할
네, 조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88페이지 보시면 교육복지 우선 대상 해외 역사 문화 탐방 있죠? 네, 그리고 89페이지 익산시 학생 해외 연수 있잖아요. 네. 그 관내 중학교 2학년을 40명 어떤 기준으로 40명인데? 여기는 교육 배려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좀 저소득층 학생들 위주로 모집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 해외 연수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요, 학생 해외 연수는 약간 이제 학교에서 추천해서 성적 우수자들이나 네, 이런 학생들 가는 두 개의 프로그램이 좀 다릅니다. 그 학교에서 추천하더라도 네, 그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게 네, 네, 네. 잘 하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그 91페이지 보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지금 사업 기관은 교육청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원어민의 인건비는 어떤 기준에서 한 건가요? 원어민 인건비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 전체 다 산정을 하고요. 원어민 모집이나 이런 것들도 교육청에서 다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사업비 신청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92페이지 보시면 우리 성당초 통학버스 운영이 네, 그 지금 많이 감소됐잖아요. 네, 네. 지금 근데 이거 어떻게 가능한가요? 아, 그 요인은 지금 내년 사업에 교육청에서 학교별 버스 차수를 많이 늘려줬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저희 예산을 조금 삭감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니 저는 이게 이제 통학버스가 너무 예산이 깎여서 애들한테 또 아니요, 문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조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94쪽 421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그 웅포초 승마체험 및 진로체험 지원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네. 네, 이제 웅포초는 농촌 유학 사업이 진행되는 학교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우리 승마체험하고 승마체험 및 진로체험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네. 올해 처음 저희가 이게 농촌 체험 학교를 처음 선정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에 대한 저희가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사업량을 보니까 네. 학기별 1위예요. 네. 네, 이거는 정말로 체험으로 끝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적죠? 조금 해도 되나요? 네, 뭐 이제 예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처음 저희가 신규 사업이다 보니 음. 조금 이렇게 넣는데요. 다른 이제 프로그램들로 해서 저희가 조금 체험을 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농촌 유학학교 이제 유학생 네, 학생들 네. 유치를 홍보하고 하려면은 네. 승마 체험으로 이렇게 특색 있는 걸 해야 돼서 예산도 좀 더 있게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자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네.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전- 생각도 들어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웅포초 이후에 또 함라초도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년 학교로 신청했습니다. 내년 학교로 네, 신청을 네. 했나요? 네. 뭐 함라초도 마찬가지고 이제 웅포초도 마찬가지지만 농촌 그 학교의 특색을 살려서 좀 많이 좀 올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좋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명자로 107쪽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책자로 425쪽 교육 여건 개선 온라인 코칭 사업 있어요. 네. 그 온라인 코칭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EBS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 교육을 아이들이 수강하면서 이제 그걸 지도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그 올해 그 몇 명의 학생들이 그 강의를 했고 그리고 또 학습 진도율은 어떤가 이런 거 좀 파악하셨죠? 네. 올해 총 이제 510명 정도 510명 하고, 정도. 예, 네. 수강하고 있고요. 진도율은 어떻게 돼요? 진도율은 이제 학생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그 수강을 잘하는 학생도 있고, 이제 좀 잘 안 하면 저희가 선생님들이 그거를 격려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무료 학습인데 네. 그 학습 진도율을 채우지 못하면은 네. 우리 어떻게 하나요? 이제 우선 이게 코칭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독려해서 수업을 받아라. 이제 요렇게 지금 그러면 끝내지 못해도 어떤 뭐 제한 같은 건 없어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 그 전혀 관심이 없는 애들은 조금
예, 우리가 그래서 좀 생각을 저희가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진도율이 네네. 아예 낮은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 내년 이제 예산 지원할 때 네. 지원해서 이제 인원을 조금 줄여서 지원을 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네. 관심 없는 애들을 해놓고 네, 괜히, 맞습니다. 쓸데없는 일일 것 같기도 하고 네. 서로 시간만 그렇죠. 소모하는 네. 것 같아서 그런 네.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 지도나 이제 상담 같은 것도 어찌 보면은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네네. 형식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아,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 좀 한번 네. 올해는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 효과성이 뭐 있다고 보시나요? 이 사업이? 저희는 이제 예산을 조금 내년 예산을 좀 줄이긴 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음. 내실 있게 더 좀 운영을 해서 정말로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네네. 저희가 좀 관리를 맞아요. 하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진도율이 떨어지니까 네. 관리를 좀 더 잘하고 네, 정말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설명자로 112쪽에 저희 선배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효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을 보니까 지금 효행 스토리 도서 제작, 이야기 할머니 양성 및 파견, 예절 지도사 양성, 그리고 나눔 문화제 하죠. 효사랑, 그리고 효행 스테이 캠프도 하고 효 실전 사례 공모전 이렇게 지금 한 4가지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설명하실 때 선배 의원님께서 이게 평가가 미흡하다고 나왔는데 전체가 아니라 지금 없어진 사업 중에 네. 미흡을 평가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사업이 없어진 내용인가요 혹시? 지금 효 관련해서 네. 이제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예절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로 합쳐서 효행 스테이 캠프 이런 걸로 이제 합쳐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6가지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예절 지도사 양성 이런 거는 빼고 나머지 하신다는 아니요, 내용인가요? 이제 아까 23년 평가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4년부터는 지금 효행 스테이 캠프에 합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자료 알아본 거에는 따로따로 지금 올해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한번 질의 드렸고 이 중에서도 보면은 그 효행 스토리 도서 제작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성과가 좋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책을 지금 누가 제작하는 건가요? 이제 정성수 작가님이라고 이제 작가님이요? 익산 출신 작가님이 하시는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예전에 동화 제작을 했는데 네. 분야를 조금 바꿔서 네. 지금 이제 그림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럼 좀 작가를 바꾸신다는 아니야 말씀이시죠? 같은 작가님이신데 같은 작가시고요? 분야를 분야를요? 좀 이제 서파나 이런 것들을 네. 좀 더 신경 혹시 써주시다. 이제 이렇게 혹시 이 작가분께서 자원봉사 차원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냥 책 인쇄비 정도로 인쇄비 정도로만. 하시고 네. 하시는 거라.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그냥 단순하게 예산만 집행하고 많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시민들이나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좀 잘 제작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내년에는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일테면 책을 보고 했으면 아이들이 그걸 진짜 읽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독후감을 써서 이런 거 한다든지 그런 네, 것까지 네. 우리 부서에서 확인했습니까? 아니요, 이 독후감까지는 안 하고 우선은 네네, 그냥 어린이집이나 배포만 했잖아요. 네. 그 지역아동센터 배포를 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배포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 후에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도 우리 과에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설명서 116쪽 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 있어요. 네. 여기 지금 작년보다 그러면은 지금 한 1,900만 원 정도 네. 증감이 되는데 이 증감 사유가 뭔가요?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인건비요? 전체적으로 한 3% 정도 네네. 상승이 아. 됐습니다. 지금 한 13명 정도 근무하나요? 네, 네. 그거에 대한 인건비요. 네. 그리고 지금 유스 호스텔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적게 주는 건 아닌데 혹시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 몇 명 정도 이용했는지 숙박 인원이나 뭐 대관이나 이런 실적이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료로 자료가 지금 제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서 따로 네네.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따로 네.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간단하게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예산서 430쪽에 보시면 네. 중간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가 있는데 그 장학금 전달 시 이 행사에 우리가 400만 원 예산이 지급이 되네요. 네네네. BBS 이 계속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장학금 전달하는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원래 해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은 뭐 기존에 해주는지를 잘 몰랐었거든요. 네. 우선 이제 학생들하고 행사 네네. 진행이나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장학금으로 저희가 주는 건 아니고 이제 네, 행사 행사비로 주는 네네네. 거잖아요. 행사비나 이런 걸로 저희가 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이제 이거는 그 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뭐 장학금을 혹시 뭐 몇 명 얼마나 이렇게 주는지 뭐 지금 그런 전체적으로 네네. 지난주 토요일 날 행사를 네네. 했거든요. 내용, 네, 한 40명 정도 네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유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재구입니다. 그 42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15억 9,5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6억 3,500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혹시 금액을 14명한테 지금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총 급료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급을 하는데 약 한 380만 원 정도 드네요. 1인당. 1인당요? 네. 네. 그럼 너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해서 이걸 책정이 됐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계속 사업이긴 한데 네. 외국인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 쪽이 아니라 예, 예. 다 미국이나 이제 이런 예. 쪽이다 보니까 예. 급여가 조금 높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380 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뭐 다른 월- 뭐 행사 비용이나 다른 뭐 지급이 하는 게 있습니까? 이제 수당이나 이제 수업 이런 거에 대한 급여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주거 지원비, 뭐 계약 완료 지원비, 주거까지 다 지금 포함이 돼서 그러니까 재계약 솔직히 완료 이제 보상비, 뭐 정착금까지 예, 뭐 다 예, 예. 주네요. 크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런 그걸 근거가 있습니까? 지급한다는 뭐 네네네네. 내용에서. 이게 도교육청에서 예. 저희 익산시뿐만이 아니라 예. 이제 다른 교육청까지도 다 한꺼번에 인력을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동일하게 다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뭐 차량 임차료까지 다 주시네요.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교 시설 지원 있잖아요. 그 네. 밑에 보면은 다른 건 전 이해가 가는데 1위 남중 계단 미끄럼 방지 패드 설치 작업 2,600 올라왔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네. 이건 교육청에서 시설 그때 당시 시설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남중학교 지금 설립한 지가 거기 그쪽 이사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5, 6년, 10년 정도 됐나요? 근데 이제 저희도 보니까 기존의 패드가 좀 낡아지고 미끄러지더라고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교육청에서 다 해주면 좋겠지만 거기도 이제 예. 이런 것은 도교육청에서 좀 했으면 도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은 뭐 미륵초 운동장 배수로 정비 포장은 뭐 안 되니까 시비로 가능한데 네. 이 계단 패드 같은 것은 학교 내 시설 수선 유지비나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도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시, 군, 구 교육비 특별유계 법정 전출금은 이제 의무 예, 전출금이죠. 의무 전출금입니다. 그다음에 시티 투어 이게 423페이지
시티 투어도 이것도 뭐 도비로 위탁을 준 사업비로 다 됐네요. 아니요, 이건 이제 도교육청 사업비로 예. 받아서 예. 저희가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예. 추진한 사업이고 예. 이건 이제 문화관광재단 위탁해서 하는 관광재단에서? 사업입니다. 네. 네.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네,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충영입니다. 그 조금 전에 유재구 의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네. 그 시설비 지원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미륵초하고 네, 네. 남중학교가 이게 뭐 사실은 시설비 지원하는 게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흔치 있기는 있죠. 근데 뭐 흔치는 않고 사실은 도교육청이나 여기 뭐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학교 내에 있는 시설을 손을 댄다는 것이 우리 시가 손을 대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야 맞다. 왜 그러냐면 그 시설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뭐 거의 뭐 100% 시민들이 이용한다. 학생과 관련 없다. 그럼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뭐 배수로 정비가 배수로가 안 되면 학생들이 불편하잖아요. 아니 이제 배수로는 운동장에 물이 차고 그 물이 밑에 이제 농가까지 피해를 입히고 그래서 이제 배수로 정비. 그러면 네. A라는 사람네 집에 땅에 B라는 사람의 땅에다가 피해를 입히면 A라는 사람이 당연히 공사를 해야죠. 학교 측의 피해가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시민한테 피해를 주면 학교 측이 공사를 해야 맞죠. 과장님 그건 맞아요. 그 뭐 쉽게 보면 학교가 공사를 해야 되는구나. 이건 맞아요. 그러면 학교의 시설은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더 관심을 갖는 게 맞다. 뭐 굳이 네. 왜 우리 시가 그렇게 따지면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예를 들어 중학교 민원 들고 오면 우리 시가 다 나서서 우리 과장님이 출장 나가셔야 돼요. 그거 확인해 보겠다고 가서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물이 잘 안 빠진다. 그래서 주변에 피해를 준다. 그렇잖아요. 이게 업무적으로 그것은 교육청이 나가서 보고 문제가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해야 맞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이 나가셔서 현장을 점검할 수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사업은 사실은 동의하기가 무척 어렵고요. 그 교육발전 특구 뭐 시범 지역이 돼가지고 이게 다 제가 이 부서를 보다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머리가 좋으시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 공동체 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게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조례가 저번에 민간 위탁으로 저희가 의회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게 언제예요? 민간 위탁 동의를 받은 게? 저희가 10월 정도에 민간 위탁 동의를 받았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네네. 근데 좀 관심 있게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이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일이. 그런데 여기에 원광대학교가 지금 계약을 했죠. 계약이요? 응. 네네네. 계약했죠. 네. 그러면 지금 원광대학교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수탁기관은 원광대학교예요. 네. 그 원광대학교하고 수의 계약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때 이제 유재구 의원님도 그때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이 교육발전 특구를 처음에 신청할 때 저희하고 익산교육청, 원광대학교하고 같이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이 지역의 교육을 이제 그 동안에는 익산교육청에서 책임졌는데 이제 익산시와 우리 관내에 있는 원광대학교 셋이 같이 한번 이 교육발전 특구를 만들어 보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일부 사업은 원광대학교에서 위탁을 하고 일부 사업은 이제 저희가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사업은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이렇게 지금 가는 사업 구조입니다. 또 그 조직이랑을 같이 보니까 네. 사실은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를 정도의 방대함도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원광대학교는 대학교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대로의 이제 각자 맡은 바 업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눠서 좀 하는 것 같고, 어쨌든 여기에 센터장은 지금 시장이 맡는다는 거 아닙니까? 센터장은 공동으로 지금 아, 이 시장님, 교육전청장님, 총장님 이렇게 센터장은 공동으로 합니다. 센터장은 공동으로 네, 네. 맡아가지고 네. 세 개 팀을 구성해서 네, 이 사업을 펼치겠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건 이 예산서를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내려주는 예산이 있고 도교육청에서 내려주는 예산이 있는데 그게 구분이 왜 돼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한번 아시면 말씀해 보세요. 아니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교육청에서 내려주는 사업은 없고요. 도교육청에서 교육청이라고 써 있는 거는 도교육청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교육청이라고 사업부기 옆에다가 붙인 이유는 네. 도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를 해서 9억짜리 도비가 있어서 이 도교육청비도 엄격하게 따지면 도비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도비하고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준 도비가 헷갈리니까 네. 이제 교육청이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주는. 그러면 우리 여기 조금 전에 그 계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네. 특구 지원금 해서 시비가 있고 교육청비가 있어요. 네, 그게 도교육청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좀 더 가서 네. 지방비에 기초가 있고 광역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교육청은 그건 지원청입니까? 도교육청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특구 지원금에 네. 시비하고 이 교육청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이게 도교육청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면 약간 지원청에서 주는 것은 없어요? 예, 익산교육청에서 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교육청과 도교육청과 도비는 좀 구분을 하는 게 맞다고 저도 봐요. 네, 그것은 좀 알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다르게 하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이 많은 사업들을 지금 일단 하려고 쭉 올려서 뭐 저도 쭉 들여다보고는 있는데 이 사업비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뭐가 그렇게 그 사업 계획서가 완벽하다 이런 느낌은 못 받겠어요. 이 사업의 규모들은 단위들은 커요. 액수들은 사업비가 쭉쭉쭉 올라와 있는 걸 보면. 그래서 물론 뭐 지금 막 이제 11월 달에 계약을 해서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이 부분이 이게 잘못하면 또 지역의 이 기초자치단체가 이게 교육부의 일까지도 너무 많이 떠안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또 염려도 있어요. 물론 뭐 여력이 있어서 하면 좋은데 교육청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그 인력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의 조직도 만만치가 않다. 그다음에 각 일선에 가면 교직원들이 다 존재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조직도 사실 만만치 않은데 우리 시가 이 교육과 관련된 부서가 되고 과단위로 하나 있는 곳에서 네. 이렇게 자꾸 방대하게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솔직히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이걸 과연 뭐 넘겨주고 예산만 주고 이렇게 할 가능성도 높다고 저는 봐요. 그 우리가 관여를 잘 못하고 네. 왜냐하면 우리 조직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 과단위의 조직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네,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은 교육청에서 다 책임을 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교육부의 향후 기조나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와 교육을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교육발전 특구라는 게 올해 처음으로 생겨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에서도 해야 될 교육에 대한 역할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라. 요렇게 이제 개 형식으로라도 전담 조직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우리가 뭐 앞에도 자료를 보면 있지만 뭐 교육 협력 기구라 해가지고 네. 사실은 우리가 그 익산교육지원청하고 연계가 됐었던 사업들을 꽤 했어요. 아는 거 전혀 아는 건 아니에요. 네. 적어도 익산시에 특화된
익산시에 좀 뭔가 특색 있는 것을 가지고 지원청하고 사업들을 펼친 건 사실이에요. 전혀 안 한 건 아닌데 네, 네. 근데 다시 딱 떨어져서 특구 쪽으로 해서 뭐 새롭게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면서 네, 네. 지역사회하고 같이 한번 하자 뭐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실은 염려도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를 잘 하셔야지 잘못하면 예산만 지원하고 뭐 이렇게 모양새는 공동센터장으로 가지만 네. 제가 보기에 익산시장님은 바빠서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 세세하게 물어보면 솔직히 이 시장님은 이걸 감당을 못할 겁니다. 이 뭔 사업을 하는지조차도. 그렇지 너무 세세하게는 그렇고 예. 저희가 그만큼 이제 복잡해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센터장만 맡으면 뭐냐.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대한 질의응답이 벌어지면 시장은 말도 못하고 있을 건데 이게 뭔 사업을 하는지 이렇게 복잡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저희들도 시간을 가지고 더 예산을 더 꾸준히 더 챙겨볼 테니까 잘 관리 감독해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사입니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셔? 네, 유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추가 전에 우리 그 김종호 의원님이 잠깐 그 교육특구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인데 공교육 혁신에서 아이비 거점학교 지원이라 했거든요. 근데 익산에 지금 우리 시에 거점학교가 지금 현재 돼 있습니까? 이거는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예. 요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청 하는데 우리도 어차피 참여를 했으니까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것은 뭔 학교가 지원이 돼 있냐니 지금 현재 선정이 돼 있어요. 네,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디 학교가? 이게 그거는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따로 서면으로 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제 바칼로레 아이비라는 그 용어인데 지금 제주 표성고가 굉장히 먼저 치고 나간 것 같아 보니까 이제 특수학교에서 자기 인증을 이제 학생들한테 인증을 주는 건데 우리 지금 익산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한번 정확히 한번 파악해가지고 좀 줘보세요. 네, 예, 지금 선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학교를 어느 정도 학생들에 대한 이제 인증을 좀 주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체크를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효행 스토리 책자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그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다, 과장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오늘 설명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네. 다시 한번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아까 이중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유스호스텔 관련 총 매출과 지금 지원되는 네. 그런 자료도 좀 네.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했듯이 그 교육 발전 특구에 대한 그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거는 진짜 익산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익산시도 잘 진행해야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있을 겁니다. 근데 김충영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전담 조직이 필요한데 익산시 아직 그게 부족하고 지금 현재 교육청과 기타 이렇게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지적해 주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염두하셔가지고 네. 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신가요?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 과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아 여성정책계장, 임미선 가족지원계장, 조진선 돌봄계장, 하기루 여성회관계장입니다. 여성가족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234억 4,875만 5천 원보다 13억 5,574만 1천 원 증액된 248억 449만 6천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424억 6,521만 2천 원보다 7억 6,585만 2천 원이 감소된 416억 9,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중 신규 사업과 전년도 대비 증액되거나 감액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3쪽 하단 부분 행복한 가정 시상 및 사진 공모전은 23년도 지방보조사업 평가 결과 미흡이었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전하며 건강한 가족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중간 가족폭력 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 사업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입소 후 퇴소 시 자립지원금 1세대 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50만 원 증액된 1,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상단 부분입니다.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시설 추가 임대 보증금으로 244만 3천 원을 증액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하단 부분입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으로 아동 양육비 지급 단가 인상 및 아동 교육 지원비 지원 대상 확대로 5억 5,733만 원이 증액된 7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하단 부분 구 여성회관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익산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위해 전기 및 통신공사 사업비로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중간 부분 세일센터 지정 운영 사업은 세일 여성 인턴 목표량 증가로 전년도 대비 1억 3,846만 1천 원이 증액된 13억 5,86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중간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전년도는 8세대 리모델링 하였지만 25년도에는 국토부 지원금액 축소에 따른 감액으로 2세대 리모델링을 위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중간 영등 1동 야간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은 전년도 대비 4,75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영등 1동 우범 취약 골목길 한 개소에 대해서 태양광 LED 조명 등 바닥 표시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526쪽 중간 부분 출산장려금 사업은 출산율 감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1억 1,900만 원이 감액되어 1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은 2억 8,800만 원이 감액된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중간 건강가정 및 다문화 지원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다양한 가족의 생애 주기별 돌봄, 교육, 가족관계 강화, 상담 등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및 다문화 가족의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172만 원이 감액된 13억 8,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상단 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 사업은 7세에서 18세 다문화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이중언어 부모 코칭, 부모와 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등 다문화 가족 자녀가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900만 원이 감액되어 1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이중언어 종사자 2명 중 1명 인건비 삭감이며 추후 1명은 확정 내시 후 편성 예정입니다. 530쪽 중간 부분 다문화 가족 축구대회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유학생 등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나라별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중간 1인 가구 주거안전 방문 지킴이 사업은 주거안전 문제에 취약한 1인 가구 및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현관 앞 가정용 CCTV 설치 및 안심 장비를 지원하여 심리적 불안 해소 및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상단 일시군 1외국인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외국인 주민 지역 정착 상담, 교육, 지역사회 적응 활동 지원을 위한 인건비 및 활동비로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중간 지역 기반 비자 승급 지원금 지원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취업을 위해 유입된 외국인의 초기 정착을 위한 상위 비자로 전환 시 승급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1,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하단에 아이돌봄 지원 운영비는 아이돌봄이 활동 수당 인상 및 신규 채용 인력 30명의 급여 반영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485만 9천 원 증액한 19억 4,41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중간입니다.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 수탁법인 선정 시 설치비 지원액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사업은 도 주민 참여 예산으로 9개소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지원 사업이며 전년도 대비 1천만 원이 증액하여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하단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파견교사 인건비로 지난해보다 8,668만 4천 원을 감액한 5억 2,56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17페이지요. 중간점 보게요. 일본군 위안부 네네. 기념행사 네. 거기를 지금 그 건립상을 지금 만들어 주신 지원하신 분들을 지금 초청해요, 안 해요? 행사 때 소녀상을 네. 소녀상을 건립할 때 지원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은 초청해요. 행사 때 그 초청장 보내냐고. 네, 저희 다 지금 올해는 익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의 날 그 지원 사업에서 했는데 다 지금 초청한 걸로 저희 지금 알고는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몇 분이나 보통 오는가 그것도 확인을 해야 할 거예요. 네. 그렇죠? 네네. 제가 본의원이 볼 때는 그 밖에서 지금 하잖아요. 역전 네, 앞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충분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그런 걸 하게 되면은 그래도 크든 작든 보조 사업이니까 그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신경 써서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익산시에는 우리 익산시 일본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그 지원 조례가 있어요. 네, 있죠? 네. 근데 여기에 맞춰 쓰는 게 아니라 보니까 우리 익산시 양성평등 촉진에 대한 조례를 적용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거 확인해봤어요? 우리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돼요? 네, 7월에 왔습니다. 지금 저희 지원 근거는 금방 네. 말씀하신 저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안 됐던데 이 예산을 쓴 거 본 게. 그렇게 지원을 하고 행사도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원 조례 근거에서 해야 되고 네. 또 몇 분이나 오셨는가 얼마나 관심 있는가 그걸 반성할 건 반성하고 성과를 제대로 했는가 확인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네네. 그렇게. 어차피 보조금 나왔은 게 네. 계속 쌓은 게 그냥 예산만 던져놓지 말고. 네. 25년도 사업 추진할 그래요. 때는 더 성의 있게 의원님 좀 해주세요. 말씀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성의 있게 해주시고 네. 218페이지 한번 보세요. 218페이지 양성평등 기념 행사 있죠? 네. 양성평등 지난해에는 이제 전라북 독까지 같이 했죠? 네, 우리 네. 익산시에서 네,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75점 보통 맞았구만. 네. 네? 그런데 이 양성평등 참 행사가 참 좋은 행사인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강연하는 것이 전부요.
하는 일이 뭡니까? 양성평등이? 이거 이제 저희 익산시에 있는 그 여성 남성 양성 평등을 그런 그 지원을 위해서 퍼포먼스도 하고요. 퍼포먼스 하는 것이 그 행사입니까? 예, 그리고 그 양성 평등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그 강의도 하고 이제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 익산시 양성 평등을 위한 서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행사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그 취지에 좀 걸맞는 행사를 했으면 좋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번 강연은 누가 어디서 했죠? 이번 강연은 원래 저희가 그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그 강의를 못할 상황이었는데 예, 그 저희가 재능 기부를 받아서 그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좀 있는 사람들이 해야죠. 그런 것도. 안 그래요? 아무튼 계속 사업이라 해서 이런 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뭐 뭔가 성과를 내고 그래야 하는데 이건 계속 사업이니까 그냥 예산만 주놓고 뭐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네, 과장님.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4페이지하고 일시군 일외국인 지원센터 운영 지원하고 345페이지 지역기반 비자 승급지원금 지원 신규 사업이잖아요. 네. 이 두 개 사업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시군 일외국인 지원센터 운영 지원하고 그 승급 지원 사업은 지금 도청의 외국인 국제 정책 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시군 일외국인 지원센터는 그 한 명의 그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해서 외국인 주민 지원 관련해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지역사회 적응 활동할 수 있는데 그 더욱더 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저희 가족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역 기반 비자 승급 지원금은 그 단순 인력 비자가 있습니다. E9, E10 그다음에 H2라는 단순 인력 그 인력이 4년 10개월이 초과되면 본국으로 출국을 하고 다시 들어와서 4년 10개월을 일을 하게 돼야 되는데 가족 동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단순 인력에 대해서 고급 인력 승연 기능 그런 비자인 E10포라는 숙련 기능 인력 비자를 어떤 그 300 그런 그 조정 그런 기준을 있습니다. 300점 중에서 200점을 초과한다든지 본인이 기업 활동하고 있는 그런 일하고 있는 기업에서 1년 이상 일을 해야 되고 추천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이 숙련 기능 그 비자를 발급을 받게 되면 2년마다 연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도 동반해서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비자를 받기 위한 승급 지원금을 30만 원을 주는 사업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신규 사업을 잘 한 것 같기는 한데 네. 이게 지금 관계 법령에 보면 전북 특별자치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고 이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잖아요. 네. 지원 조례인데 그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도비가 20%밖에 안 되고 시비가 80%나 되잖아요. 이게 형평성이 좀 이제 도비 매칭 비율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확대를 증액을 시키고 싶지만 향후에 저희가 이제 그건 점차 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도 이 조례, 그러니까 외국인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 시가 그래도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 신규 사업들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외국인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먼저 얘기했으니까. 예. 근데 도비도 좀 네. 어느 정도 6대 4 정도는 돼야지 않나. 도에서 조례 발표를 한 거고 하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좀 그건 써주시고 저희가 제가 적극적으로 건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조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설명서 339페이지 다문화 가족 축구 대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다문화 가족에서 뭐 축구 대회 같은 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축구 교실 예산이 여러 가지 한 3,400만 원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거를 또 따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은 지금 네. 530쪽에도 보니까 다문화 가족 화합 한마당에 대해서 예산도 1,170만 원이 따로 세워졌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예산이 막 지금 없어가지고 익산시에서도 막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걸 따로 빼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저희 외국인들 결혼 이민자 네. 유학생 근로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6% 인구에 10,000여 명이 지금 저희 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문화 가정 화합 한마당은 이 저희 가족센터에 등록되어 있고 저희 시에 있는 외국인들 그런 여러 다문화 가족들이 한마당이 되어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뭐 명랑 가족 운동회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고요. 지금 다문화 가족 축구 교실은 유소년 축구 교실로 다문화 가족 유소년들을 위한 축구 교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새롭게 저희가 축구 대회를 신규 편성한 이유는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전국 베트남 축구 대회를 저희가 군마 축구공원에서 지금 시행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외국인들을 위한 축구 교실을 한번 만들어서 소통의 장을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유소년 축구단 아이들 축구 그게 있는데 이거는 또 어른들 대상으로 축구 대회를 따로 또 예, 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세요? 네, 네, 네.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축구 대회가 그러면 체육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이 또 맞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다문화 가족 대상이라 우리 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체육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더 전문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굳이 유소년 축구 대회가 있으니까 어른들 대상으로 이걸 또 따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한번 좀 검토를 신중하게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축구 데이를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네. 이거 저희가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네. 저희가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그 그걸 더 말씀도 뭐 이해를 못한 중점을 건 주시면 아닌데 좋겠습니다. 이제 화합 한마당도 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게 있는데 계속 지금 예산은 없는데 굳이 축구 대회를 따로 빼서까지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서 한번 질의 드렸고요. 531쪽에 글로벌 문화관 운영 여기 좀 궁금한 게 지금 여기 식당하고 커피숍 있잖아요. 네. 거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식당은 지금 중국하고 태국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연 350을 받고 있고요. 350이요?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카페는 베트남 카페를 네. 하고 있고 운영비는 임대료는 130만 원. 30만 예, 원. 그렇게 해서 2년씩 2년씩 예, 연장을 하면서 하고 있고 상당히 잘 되고 매출이 있습니다. 좀 많이 오르나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매출이 뭐 얼마 정도나 돼요? 매출은 지금 배달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와서 내방해서도 많이 그렇게 지금 배달도 많이 구체적인 사항은 네. 이따 의원님께 그러면 네, 한번 자료로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예, 주시고 네. 그쪽 앞에가 이제 글로벌 문화관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시기도 하고 그쪽에서 조금 골목길로 나오면 또 그 새마을금고 그쪽에 보면은 다문화 어떤 상점도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주민들이 그거를 조금 약간 좀 무섭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그렇게 인식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더라고요. 저녁 때가 되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좀 우르르 다니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걸로 좀 무섭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시민들한테 어떤 그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같은 걸 시켜서 그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과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네. 글로벌 그 골목길이 네. 그 글로벌 문화관이 저희가 그 들어서면서 상당히 네.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저희가 프로그램을 네.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근데 주차장 주로 조성도 하고 외국인들만 해서 다니시면서 되다 보니까 우리 이제 기존의 주민들은 네.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이질감을 느끼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아니 그 네. 내국인들 위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많이 그러니까 진행을 그런 하고 것을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좀 우리 주민들도 거기에 같이 좀 화합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계기를 또 우리 과에서 신경을 더 써야 네.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네네. 추진할 수 있도록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네, 한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23쪽 보시고요. 책자 521페이지 여성휴관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제 신규로 올라왔는데 네. 앞으로 이 구 여성회관을 네, 그러면 이름을 어떻게 하려고 뭐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이름을요. 네네. 아, 구 현- 여성회관 그리고 네. 지금은 여성휴관이었잖아요. 네네. 지금 앞으로는, 네. 지금 익산 여성 세일센터가 지금 1, 2층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그 명칭으로 그 명칭으로 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하려고요. 지금 3천만 원으로 기본 전기 및 전기 통신 공사만 해요. 네, 과장님도 그때 저랑 같이 보셨지만 너무 네.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좀 좋은 환경에서 여성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 여기는 그러면 앞으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로 이제 바뀌는 건가요? 건물 자체가? 네, 예, 그렇게 지금 그렇습니다. 잠정적으로 예. 생각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들이 앞으로도 계속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28쪽 한번 볼게요. 책자 525 여성 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있어요. 네, 이 사업이 여성 친화도시 인증과 관련이 있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이제 5년마다 네네. 인증 그 지정과 비지정으로 이제 음, 재지정으로 이제 그렇게 22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여가부 그러니까 지침이. 24년도에 지금 4개 단체가 사업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돼서 추가 선정이 된 건가요? 원래 그렇게 제가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1차, 2차로가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한 개 사업당 500만 원 이내에서 4개 네. 단체가 지금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그냥 한 번에 한 거예요? 네네. 공모사업 그 정산 보고가 이루어졌지요. 예,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여성 친화 도시로서의 효과성은 뭐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도 네. 그 여성 리더 교육 및 안심 반사경 설치 사업 등 그런 LED 위치 표시 등 사업 등 여러 가지 나중에 저희가 평가를 받기 위한 그런 그 기본적인 그 베이스가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네네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사업들이 쌓여서 네. 지정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아무튼 다양한 뭐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여성 친화 도시로서의 그 위상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329쪽 싱글 여성을 위한 무인 보관함 운영비가 있어요. 네. 그 이용은 뭐 활용도가 좀 높나요? 지금 이용에 있어서? 예, 저희가 지금 그 4개소를 하고 있는데 네. 1년 한 5,832건 정도 건수가 되고 5,832건이요? 예. 지금 많은 그런 그 싱글 여성들이 택배함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2천만 원에 4개소면은 한 개소당 5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주로 이거는 어떻게 이 사용을 사업비는 네. 그 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유지보수? 시스템. 네. 이 시스템을 이제 그 네.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게 네. 지금 그 시스템 유지보수 그러면은 사업비입니다. 이용 요금에서 48시간 무료고 이상이 됐을 때는 일일당 1,000원씩 부과를 해요. 네. 혹시 뭐 이걸로 해서 부과되는 것도 있었나요? 지금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초과하는 여기 금액에 써 있어 대해서는 이용 요금에서 초과 시 일일당 1,000원 부과 이게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는데 저희가 이제 되기 전에 아마 저희 네. 그 유지보수 그 시스템에서 다시 연락을 하고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하기 때문에 제 시간에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유지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 초과해서 부과된 금액이 있는지는 네네. 저희가 자료로 네, 이제 이런 한번 것도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죠. 지금 예, 모르고 예. 그냥 이렇게 적어놓기만 하고 네, 뭐 관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초과 요금을 우리가 안 낼 수 있도록 좀 네, 이렇게 네. 이야기도 해야 네, 네. 되겠고 해서 제가 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그리고 얼마나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곳에 더 설치할 필요성도 없지 않나요, 이제? 그러면 이게 효과성이 좋으면? 지금 그 수요를 지금 그 아직은 현재는 아, 예, 현재는 없습니다. 네, 홍보 많이 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여성 잡 콘서트가 있어요. 네. 그 이것도 여성 친화 도시와 관련이 된 사업인가요? 예, 관련된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이 이제 처음에는 2천만 원, 그다음에 24년도에 뭐 1,800, 그다음에 25년도에 1,440만 원이 됐어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사업비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가 따로 있나요? 예산이 이제 그 삭감이 이제 그 행사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식으로 행사이다 보니까 예산이 점점 좀 삭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동안에 뭐 성과 보고해서 뭐 미흡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냥 삭감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보조 사업은 이게 아니어가지고 네. 예,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지금 아. 하는 사업인데 예, 좀 예산이 다른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좀 삭감이 좀 그러니까요. 되는 그런데 것 삭감이 같습니다. 돼서 2천에서 지금 1,440만 원 됐는데 네.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을라나 걱정이 되고 잘못하면 너무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예, 부분입니다.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예.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예, 그 예, 노력을 알찬 행사가 하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다른 대안도 좀 찾아봐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타 기관과 협업해서 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 사업은 예. 저희가 익산 여성 세일센터와 예. 같이 이제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참여 예. 기업도 이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사업도 있어서 음. 저희 이제 같이 협력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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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은 예산이지만 좀 알차게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붙여서 네네. 그 이 사업은 저희 예산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재능 기부를 많이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충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싱글 여성을 위한 무인 보관함 운영하잖아요. 네. 근데 그 예산서도 그렇고 자료에도 그렇고 그게 굳이 싱글 여성 이 단어를 써야 됩니까? 그냥 뭐 여성 보관함, 택배 보관함 하면 될 것 같은데 무인 보관함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그게 이제 구분을 해놓은 게 좋습니까? 아니 이제 그건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할 때 그런 이제 사회적인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처음 제목을 그 사업명을 이게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도 같은데 네. 그게 예산서도 그렇고 여기에도 예. 그래. 그런데 아, 네. 오히려 이것이 더 부담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싱글 여성이구나 저기. 예, 이건 좀 이렇게 될 수 있어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굳이 네, 싱글자를 넣어야 할 이유는 예. 굳이 없는 것 같다. 예. 그다음에 그 야간 보행 환경 영등 일동만 네. 이게 이 영등 일동회가 작년에도 거기서 했어요? 주민 참여 영등 일동에? 예, 그 예산 의원님들 예. 예산으로 아, 그 사업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예, 그러면 됐고. 네. 나는 그래도 왜 영등 일동만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예, 있지? 예. 그 얘기 좀 하려고 했는 건데. 그다음에 그 아까 동료 의원님도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문화 가정들,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분들 다 좋은데 뭐 이렇게 따로 축구대회 이런 것은 좀 부서에서 물론 아마 가족지원센터에서 아마 요청이 있었을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축구대회 하면 다른 대회도 해줘야 될 공산이 높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스포츠라고 하는 게 축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이제 이분들도 우리 익산 시민들이 하는 축구대회에 참여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네. 따로 만나서 그러면
사실은 배드민턴 데이도 열어줘야 되고 탁구 데이도 열어줘야 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근데- 방문가 가족 축구 대회에 이렇게 예. 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근데 그런 이 사업이 이제 베트남 전체 이제 전국 체육대회 그 축구대회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가 대표적인 스포츠는 축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스포츠는 축구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이런 그 경기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익산시에서 살고 있다는 거를 다시 느끼고 익산시에 더욱더 거주하고 인구 유입도 어떤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 대회는 상당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많은 것들을 다 혜택을 드리고 유치를 하면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의 형편도 있고 또 그런 거니까. 그다음에 아까도 뭐 동료 의원도 그 질의가 있었는데 일시군 일외국인 지원센터. 네. 어쨌든 이게 뭐 전라북도가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일시군에다 다 만들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아까 과장님도 제가 그 우리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익산시가 많은 건 아니에요. 네. 다행히. 물론 전주시보다는 많아요. 외국인 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근데 전라북도가 2023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보니까 4.2%가 외국인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4.1%가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평균 바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은 편은 아니고 오히려 군 지역 단위가 더 많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고, 어쨌든 전라북도에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전라북도가 이 관심을 갖고 펼치는, 아까 자료에 보니까 그 부서가 뭐 국제 뭐 협력과 네. 뭐 이런 과가 생겨서 전라북도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사업을 자꾸 만들겠지만 만들려면 도비를 많이 줘가면서 해야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도비는 800이고 시비는 3,200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전라북도가 주관해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그래서 아직도 전라북도가 정신을 잘 못 차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게 돌봄센터. 이게 이제 그 위탁이 끝나져서 예산을 7천만 원 세우는 게 있어요. 네, 네. 리모델링을 하는데, 네. 그러면 그거가 위탁이 끝나지면 이제 다른 데를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이제 그 3년간 이제 다 함께 돌봄센터 위탁 기간이 끝나면 공모를 통해서 기존에 했던 데가 다시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데가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새로운 데가 선정이 되면 그에 따른 예산이 이제 리모델링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게 돌봄센터는 그 숫자를 그게 어떤 의무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현재 7개가 있고 2개가 추가됐고 내년에 이제 저희가 2개를 다시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예산에 따라서 이제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만 아파트에서 그 주민들이 수요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저희가 예산에 이제 그 허용이 되는 한 저희가 이제 새로운 다음 게 돌봄 센터를 신설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 부처에서도 2개만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게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된다. 네네.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아니, 동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해야 주민들 되지만. 동의가 있었을 때 그렇죠. 설치가 가능하다. 네네. 그러면 그 500세대가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도 500세대 아니던가요? 네, 예. 맞죠? 네. 근데 거기에 준해서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동의가 있으면 네네. 돌봄센터도 할 수 있다. 네.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동료 의원님들하고 잘 검토를 하겠지만, 그 신규 예산들은 앞으로 가급적 좀 절제를 좀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왜냐하면 이게 자꾸 어찌됐든 영유아나 출생아 수 자체가 줄어서 가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뭐 1,000명 이하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심각하긴 한데,
그것이 꼭 우리 익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여서 그래도 국가 차원에서 그 특단의 대책을 내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지만 어찌됐든 이 영유아들의 숫자는 줄어가요. 과거에 우리가 펼쳤던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신규 사업들은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 물론 뭐 여력이 있어서 도움을 주면 좋겠지만 신규 사업을 이 부서에서도 앞으로 새롭게 만들고 갈 때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인구가 점점 감소함에 따라서 대안으로 외국인 유학생이나 근로자들이 그 지금 유입을 하려고 하는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많이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은 스럽지만 다양한 이런 그 정책이나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익산시가 외국인 가족을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 가족을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는 거를 저희가 많이 홍보하는 중에 하나의 사업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사업들이 꼭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뭐 과장님의 그 취지나 뜻을 네. 충분히 뭐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다문화 축구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문화 축구대회를 올해하고 작년 2회에 걸쳐서 사실은 기부를 받아가지고 이 축구대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다문화 축구대회가 익산시만의 그 다문화 가족이 아니고 전국적인 다문화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한 1,000명 정도가 넘게 모였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이렇게 이 기부만 받아가지고 그 이제 사업을 이 두 해에 걸쳐서 했는데 내년부터 또 사업비가 없다는 이유로 이거를 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 사업비를 1,000만 원을 세웠다는 것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주구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이 이제 맨 처음에 자료 설명하실 때 그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여성가족과가 7억 6,500이 감액됐어요. 네. 뭐 사업이 하면서 어떤 것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은 네. 우리 시가 여성 친화도시 이루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여성 친화도시 이루로서의 그 예산이 자꾸 좀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감액된 것이 어느 정도가 됐는지 7억 6,500인데 뭐가 많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까? 전반적인 그런 사업비가 예. 좀 삭감이 된 것 같고요. 예. 그 제가 보니까 지역 아동센터 기능 보강이 약 2억이 감액이 됐어요. 진전노비에서. 그건 뭔 이유입니까? 지역가족센터 그거는 지금 아까 그 주민참여 그 의원님들 네. 예산이 작년도에는 5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지금 영등 1도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금액도 삭감의 주 원인인 것 같습니다. 2억 정도가 감액이 됐더라고 제가 조사를. 우리 그 복지부 그 전체 총괄적으로 뽑아온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한 2억이 지금 감액이 돼 있더라고. 네, 아무튼 기능 보강 쪽은 예, 그 의원님들 예산 이번에 예, 많이 줄어들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 김충룡 의원님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의한 내용인데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우리마을 돌봄 공동체하고 이 지금 다른 예산이죠. 우리마을 혹시 돌봄 공동체는 성격이 10입니다. 예,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예, 성격이 뭐 전혀 다르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그 초등학생들 이제 그 틈새 돌봄은 같은 그 목적인데 이제 우리마을 돌봄 공동체는 저희 시 조례에 의해서 그 저희가 지역의 어떤 그 지역민들과 같이 돌본다는 그런 의미가 좀 큽니다. 우리마을 돌봄 공동체는. 근데 전년도에 3천만 원 예산 세워놨다가 추경에 삭감됐어요. 네. 근데 이번에 다시 또 1억을 올린데 이것도 지금 2개소가 다시 재위탁하면은 2개소 기능 보강비하고 그다음에 다른 기자재 예.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지금 이게 올라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2개소가 이미 선정이
될 예상입니까? 된 겁니까? 예정입니다. 예정이에요. 예, 저번에 민간 위탁 동의안 받았고 그럼 네. 지금 현재 6개소에서 2개소가 아니요. 그 현재 하고 있는 6개소 중에서 2개소가 증가하진 않고 교체하는 거죠. 이제 교체 또는 기존에 잘하는 데가 선정이 되면 다시 유지를 하고 네. 이제 그 유지되면 이제 그럼 예산은 해서 지금 절감되고. 해서 우리가 예, 새로운 데로 이제 선정이 될 경우를 예비해서 예비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다음 게 돌봄센터는 500세대 이상 우리가 이제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9개가 돼 있죠. 9호로 지금 그렇습니다. 됐는데 네,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위탁 기관이 2개를 한 데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런 것은 뭐 제한이 없습니까? 제한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 3개까지는 허용을 하는 걸로 내부 그렇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게 지역별로 있는 것보다도 아파트 기준을 하기 때문에 네, 신규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 세우는 데는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부 모현동 쪽에 지금 치우쳐예요. 네. 이제 요즘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지역적으로 안배는 않습니까? 지역적으로도 저희가 아파트 안배는 말고 하고 다른- 있습니다. 예. 아파트 말고 다른 데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냐? 이거는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는 500세대 이상의 예. 아파트에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민들이 아파트에서 지역민들이 동의를 해야만 예.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안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파트 유에는 안 되냐는 얘기지. 지금 여기다 예. 지역적인 안배를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한쪽으로 다 치우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은 현재는 예, 아파트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2개수가 또 변경되면 여기도 또 지원해줘야 되고요. 예, 이제 만약에 변경되면 예, 리모델링 그리고- 비용을 지원하고 예. 그대로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이제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네. 이건 지역적인 안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아파트 무조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서부 쪽으로 계속 다 치우치니까 네. 이것을 한번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신가요? 네, 없으면은 제가 지금 위원님들 중에서 그 다문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다문화는 지금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8,000명도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고 익산 시민의 일원으로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인식 개선이 부족했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라온 사업들이 조금 더 다문화에 대한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예산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 그 여성가족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신가요?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모현 시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현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모현 시립도서관장 고미철입니다. 모현 시립도서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숙 운영지원계장, 박신열 도서관 정책계장, 형은영 작은도서관계장, 하선주 마동분관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모현 시립도서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1억 원이 증액된 10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 수입 7,200만원, 보조금 9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2억 500만원이 감액된 5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0쪽입니다. 도서자료 확보에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속관해물 구입비와 모현도서관, 마동도서관,
숲속도서관 및 영어도서관 등의 도서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확보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 1,800만 원과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 구입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1쪽입니다. 도서관 자료대출 정비에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휴현증 및 도서정리 용품비와 도서관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어린이 자료실 휴현증 발급기 교체와 모현도서관 디지털 시스템 구축 사업 1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52쪽입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에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북 구입도서 정리 용역비에 1,000만 원, 다이롬 도서구입 정책지원금 1억 7,600만 원, 그리고 바로북 서비스 도서구입비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서문화 행사 운영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도서관 주관 및 독서여달 운영, 특별 프로그램 운영비 등 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53쪽입니다. 상단 부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기간제 인부임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공무직이 2025년 6월 말 퇴직함에 따라 하반기 기간제 인부임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모현도서관 운영에 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임금 단가 상승분을 반영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4쪽입니다.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에 도서관 화장실 비상벨 설치공사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법 및 관련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동도서관 운영에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5쪽입니다. 인건비에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6쪽입니다. 영어도서관 운영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어 독서 수준 향상 프로그램과 영어 캠프 및 특별 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조금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어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영어 문화학교, 영어 캠프 등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957쪽입니다. 수도선 그림책 숲 도서관 운영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운영비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인 여행숲 도서관 운영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운영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8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시설관리 운영에 1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동도서관 감시적 근로자 인부임과 환경미화 근로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동도서관 청소용품과 뇌일부 청소작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959쪽입니다. 민간 이전에 모현도서관 PTL 민간투자 시설관리 위탁금 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모현도서관 PTL 민간투자 상환금 1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물 제작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물품 구입, 그리고 작은도서관 책잔치 한마당 등 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60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에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이 노후된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봄나루와 어울림 작은도서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경상 사업보조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자 인건비, 프로그램비, 관리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사업보조로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 구입 및 독서 환경 개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현 시립도서관 2025년도 세입 세출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현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950쪽 보시고요. 설명 자료 387페이지를 보면 그 우리가 도서 자료 확보해서 지금 치매 극복 선도 도서관이 있어요. 치매 도서관 도서 구입비 예예. 맞죠? 네. 우리가 그 치매 극복 선도 도서관 지정이 2021년도부터 되었네요. 네, 2021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게 어디 도서관인가요? 모현도서관 2층 자료실에 저희가 자료를 비치하고 모현도서관 있습니다. 2층이 치매 도서관이에요? 네, 예. 저희가 치매 관련 자료를 네네. 저희가 구입해서 거의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비해서 지금 500만 원이 줄었어요. 부족하지는 않나요? 예산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줄어든 좀 건가요? 삭감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단순히 여기는 그러면은 2층에 치매 도서만 구입해서 이렇게 놓는 건가요? 예, 예. 치매 안심센터와 관련해서 저희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관련 그러면은 자료만 우리 도서관에서는 뭐 프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활용 같은 것은 전혀 안 하고요. 저희 노인 특화 프로그램으로서 네. 저희가 치매 관련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같이 연계해서 하나요? 예, 예. 자료하고 2층에 치매 도서관의 자료 이용해서 또 네네. 프로그램도 지금 같이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치매 극복 선도 도서관이라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딱 들어오거든요. 네, 네. 우리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더욱더 강구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그 마동도서관 운영비가 좀 줄었더라고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많은 건 아닌데 한 1,000여만 원 줄었던데. 지금 그 공공 운영비 쪽에서 네. 일부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 운영비에서? 예, 예. 그러면 운영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저희가 전략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해서? 예. 그거가 이제 애초에는 도서관으로서 최초로 들어섰던 곳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지금 이제 영어 도서관도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도 물론 뭐 새로 생긴 뭐 모현 시립도서관 이런 데 사람들 많이 다니지만 제가 보기에 그것도 마동도서관도 꾸준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좀 더 관심을 갖고 그곳에 좀 애로사항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질의 없으신가요?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모현 시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영등 시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 시립도서관장 박철순입니다.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숙 운영계장, 정현숙 독서진흥계장, 정다원 부송분관계장, 이미영 유천분관계장, 강혜영 금마분관계장입니다. 영등 시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일반 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1억 1,050만 7천 원, 세출 예산은 20억 3,74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3쪽입니다.
영등시립도서관 2025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8,984만 5천 원이 감액된 20억 3,740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자료 확보입니다. 전년보다 2,431만 원 감액된 2억 8,260만 원입니다. 연속 간행물과 전자신문 등 사무관리비에 3,260만 원, 영등도서관 등 5개 도서관의 도서 구입비에 2억 4천만 원과 어린이 전집 구입비 1,0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익산입니다. 북페스티벌 행사 운영비가 전년 대비 500만 원 감액된 6,500만 원, 독후감 공모 시상금 300만 원 등 총 7,906만 원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편성된 독서 마라톤 완주 메달은 전년도 독서문화 활성화에 편성된 예산을 한 권의 책 사업 예산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과 964쪽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으로는 25년 신규 사업인 도란도란 천권 읽기, 도서관 육아를 부탁해, 오늘은 내가 일일 독서 동화교사 등에 대한 사업비와 60세 이상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 인문학, 명사초청 인생문답 등의 사업비로 327만 원 증액된 1,622만 원입니다. 966쪽 독서진흥 활성화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열린 시민교양 강좌, 도담도담 어린이문화학교, 도서관 꿈놀이터, 북크닉 운영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1,682만 원이 삭감된 1억 8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열린 시민교양 강좌에서 삭감된 1,000만 원은 영등, 부송, 유천 등 각 도서관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도담도담 어린이문화학교 행사 운영비 중 어린이 특별행사 500만 원은 기존 기타 보상금에서 목 변경한 예산입니다. 하단 부분 도서관 환경관리, 영등도서관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326만 8천 원이 증액된 2억 4,10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8쪽 윗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된 2,800만 원은 이용자들의 출입 불편 해소를 위한 자동문 설치와 주차장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주차 구획을 정비하여 민원인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부송도서관 운영입니다. 영등도서관 공공운영비 2,131만 원 등 4,827만 9천 원이 감액된 1억 6,428만 5천 원입니다. 969쪽 중간 부분 350만 원 증액된 일반 보전금은 기존 열린 시민교양 강좌에서 부송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을 위해 나누어진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편성된 옥상 멀티형 실외기 부분 교체 공사를 위한 2,064만 5천 원은 노후화된 옥상 실외기의 심각한 소음으로 발생된 민원 해소를 위한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 239만 원은 세미나실 비디오 프로젝트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부송도서관 개관 당시 구입 사용하였던 교육용 비디오 프로젝트를 교체하여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972쪽 시설관리 운영입니다. 영등도서관 산하 5개 도서관의 경비 및 환경미화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5억 6,388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973쪽 일반 운영비에 전년 대비 460만 원 감액된 4,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영등시립도서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부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지금 신규로 올라왔어요. 네. 부송, 유천, 금마, 황등도서관 강사 수당이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23년, 24년도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신규로 아까 설명하는데 제가 어디 들었어요. 뭐를 없애고 이번에 이제 이거를 다시 올렸다고. 그치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예산을 보면은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1위당 50만 원이에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2시간을 잡더라도 우리 그 차관급 수준의 강사료인데
어떻게 산출됐는지 궁금해가지고. 네. 아, 저희가 이제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요. 인재개발원. 네, 네.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 1회 50만 원으로 책정된 것들이 네. 단 한 차례에 50만 원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이외에 그 50만 원을 한 차례가 아니라 1회 몇 계속적으로. 차시 1회 아. 3, 4차시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렇게 좀 네, 써 구체적으로 있었으면은 좀 저희가 좋았을 텐데. 예산서에 1위로 딱 이렇게 보여지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예, 예. 보통 우리 도서관 프로그램 그 강사비는 4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죠. 네, 기준에 맞게 이제 잘 지출하시겠지만 50만 원이 잡힐 정도로 이제 전문성 있는 예. 그런 강사가 오니까 이렇게 시민들에게도 많이 알리고 또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영동 시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익산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